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완두는 무엇입니까? 멘델이 선택했던 완두는요, 기르기 쉬워요. 기르기가 쉽고, 한 세대가 짧아요.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아요. 자손의 수가 많고, 대립형질이 뚜렷해요. 대립형질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임의교배. 임의교배가 뭐합니까? 하고는 가능해요. 자, 이게 완두야. 완두를 실험재료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때요? 사람은요, 기르기 쉽다? 아니요. 사람은 기르기 쉽지 않아요.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해서 자식 안 놀라죠. 키우는데 뭐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 한 세대가 짧고 아니에요. 완두콩은 3월에 심어서 4월, 5월, 6월 되면 걷어들이지만 사람은 한 세대가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이에요. 그리고 자손의 수가 뭐예요? 적어요.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놓쳐. 전 세계 출산율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나중에 뭐 할 것이다? 100년 뒤에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도 나와요.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립형질이 뚜렷한 게 아니고 대립형질이 복잡해요. 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인간은 임의교배가 불가능해요. 임의교배하면 살인나요? 알겠죠? 이게 완두하고 다른 이유야.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세대가 길다. 길다.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100년. 한 세대가 길다. 그리고 자손의 수가 적다. 한 명도 안 놓는 추세. 그래서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립형질이 뭐예요? 복잡해요.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엇입니까? 완두처럼 임의교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즉, 임의교배, 자유로운 교배, 임의교배 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한. 그래서 한 세대가 너무 길고 자손의 수가 적고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유로운 교배가 절대로 불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럼 이러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준이야, 힘들지만 눈 좀 떠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이러니까 사람을 유전하기 위해서 유전 연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엄마 아버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친가 쪽과 외가 쪽은 어떻고, 그 윗대는 어떻고 이러면서 그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가계도 조사예요. 자, 그럼 이제 가계도 조사가 우리가 오늘 수업해야 될 모든 내용의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네모는 남자를 뜻해요. 동그라미는 여자를 뜻해요. 자, 그러면 네모가 남자를 뜻하고 동그라미가 여자를 뜻하는데 이 둘을 요렇게 놔요. 그럼 뭐 했다? 부부가 되었다. 부부가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둘이 부부가 되어서 자손을 낳아요. 자손을 낳는데 여기는 누구를 낳았다? 따님을 낳았어.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를 낳는가 하면 아드님을 낳았어. 그런데 쌍둥이를 놓을 수도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를 놓을 수도 있고 이란성 쌍둥이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해요.
한 가지에서 똑같은 성별을 가진 딸 또는 한 가지에서 똑같은 성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일란성이야.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가는 게 일란성 딸, 일란성 아들 요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일란성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뭐 딸인데 생긴 게 형제 자매 정도의 공통점이에요. 아들인데 형제 정도의 공통점이에요. 또는 딸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란성 쌍둥이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란성 쌍둥이 그냥 이렇게 그려요. 자, 요렇게 부모에게서 왔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란성은 아들하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요게 이란성을 나타냅니다. 이란성. 그럼 한 가지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뭘 나타낸다? 일란성. 그러면 가계도 조사에서는 남자와 여자 일란성, 이란성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계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는 게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입니다. 하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사람을 유전 연구하는 방법은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통계조사. 통계를 얻는 것.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연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자,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수정해. 그래서 이게 하나야. 이렇게 수정란이 되었는데 어떨 때? 이세포기 때. 세포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이세포기 때 얘들이 완전히 분리가 돼. 그래서 뭐가 됐다? 일란성 쌍둥이가 됐어. 이세포기 때 완전히 분리되어 일란성 쌍둥이가 됐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성별도 어때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외모도 어때요? 외모도 동일해요. 외모도 똑같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한국에서 자라고 하나는 외국에서 자랐을 때 40년, 50년이 지나서 얘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유전자 구성도 동일하고 성별도 동일하고 외모도 동일했던 아이들이 환경의 영향에 따라 한국에서 살았는 환경과 외국에서 살았던 환경에 따라서 이 외모,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쌍둥이 연구예요. 쌍둥이 연구. 자, 그럼 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걸 알아보고 이란성이야. 이란성은 요거예요. 난자 하나에 정자가 들어가는데 각각 들어가요. 각각. 그러니까 엄마가 생리가 불순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좌우에서 두 개의 난자가 배란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면 얘도 하나의 개체, 얘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자라주는 게 이란성 쌍둥이에요. 자, 그럼 이란성은 유전자 구성이 뭐예요? 다릅니다.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도 다르고 뭐예요? 환경도 다를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연구하는 게 이란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염색체를 분석하거나 DNA를 분석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게 염색체와 뭐다? DNA 분석.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인지 아닌지 요즘은 왈가왈부를 할 필요 없어요. 머리카락이든 치약이든 뭐합니까? 딱 갖다 검사하면 검사 데이터가 딱 나오죠. 생물학적 일치 99.99%, 생물학적 불일치 0.00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빼박이야, 빼박.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유전 연구는 염색체와 DNA 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누구입니까?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까지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멘델의 완두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그 집안, 유전병이 있는 집안이나 특정 형질을 가진 그 집안을 조사하는 가계도 조사, 그리고 통계 조사, 그 다음 쌍둥이 연구, 오늘날 과학적으로 염색체와 DNA 분석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들어갑니다. 염색체. 염색체의 종류. 여러분하고 염색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염색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세포 분열 시기에 막대나 끝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염색체이고, 이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뭐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배웠어요. 염색체는 뭐와 뭐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배웠어요. 그럼 이런 염색체에서 염색체의 종류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럼 첫 번째 상동염색체가 있습니다. 하고 배웠어요. 상동염색체 복습입니다. 서로 같을 동, 서로 같은 모양의 염색체. 그래서 한자를 풀이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야. 자,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서로 같을 동,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가 상동염색체인데 정확하게 공부해요. 왜 상동염색체가 생겼습니까? 하고 보면 부모로부터, 엄마, 아버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자, 그럼 좁은 의미로는 상동염색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인데, 넓은 의미로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한 쌍의 염색체. 그럼 모양과 크기가 조금 달라도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한 쌍의 염색체가 누구다?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2n 이꼴 몇 개다? 46개. 왜 2n이라고 써요? 부가 n, 모가 n, 부모니까 2n. 그래서 46개, 23쌍입니다. 자, 그럼 이 상동염색체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하고 보면 상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상염색체. 자, 서로 상자야. 상염색체는 서로 상자로 남녀가 공통 또는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로, 염색체는 키 순서대로 나타내는데 1번에서부터 22번까지 1번에서부터 22번까지가 상염색체니까 상염색체는 사람으로 치면 2n 이꼴 몇 개다? 44개. 1번에서 22번까지 22쌍이야. 22쌍.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외모가 생기고 똑같이 뭐합니까? 갈비뼈, 간, 심장, 위, 눈, 코, 입, 손, 발 다 있는 게 상염색체에 의해서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면 성염색체. 성염색체. 자, 성염색체는 남녀를 뭐합니까? 하고 구분해. 암수를 구분해. 그럼 사람으로 치면 2n 이꼴 2개밖에 없어. 2n 이꼴 2개. 몇 쌍? 한 쌍. 자, 23번 염색체야. 얘는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22번까지. 그럼 얘는 23번 염색체야. 사람에서 23번에 있는 한 쌍의 염색체인데, 여성은요, XX야. 그런데 남성은요, XY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봐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인데, 그럼 여자는 XS니까 23쌍 맞아. 그럼 쌤, 남자는 XY로 모양이 다르니까 22쌍이고 23쌍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중학교 때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에 치니까 남자든 여자든 23쌍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생명과학 2 가서 요거 구분하는 걸 별도로 배우세요. 자, 그럼 여성과 남성은 요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럼 남자는 44개 더하기 x, y 이렇게 하고요. 여자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44개 더하기 x, x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요. x는 항상 누가 준다? 남자가 준다. 그럼 여기에서 y, x는 누가 준다? 전자가 준다. 그래서 성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성인 아버지가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럼 남녀 공통이네? 그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녀가 차별 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녀가 달라. 남녀를 구분해. 그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여자하고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 나타나는 빈도가 다릅니다. 자,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이니까 나타나는 빈도가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성의 부분 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성염색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염색체가 다르니까 나타나는 빈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성염색체, 뭐에 의한 유전이 주로 있다? X에 의한 유전이 반성유전이에요. 반성유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 할 겁니까? 배우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는 언제 배웠다? 5단원의 1 처음 할 때 배웠는 건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복습해 드린 거예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오늘 수업하는 걸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하는 세 번째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가봅시다.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가서 볼게요. 자,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멘델의 우성과 열성, 즉 멘델의 우열의 원리가 성립해요. 대체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합니다. 자, 그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우리가 배울 때 첫 번째 남자하고 여자에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나타나는 빈도, 남녀에게 나타나는 유전의 빈도가 어떻다? 출현 빈도가 동일해요. 같다. 남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라고 해서 더 적게 나타나는 거 없어요. 여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남자라고 해서 더 적게 나타나는 거 없고 남자, 여자 공평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대립 형질이, 우성 열성을 나타내는 대립 형질이 대체로 뭐하다? 뚜렷해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다 이 말이야. 대립 형질이 대체로 뚜렷합니다. 따라서 우성과 열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니까 뭐가 있다? 우성과 열성. 우열의 원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대립형질이 대체로 뚜렷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남녀의 출현 빈도가 동일하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면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럼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세 번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누가 있는가 하면 ABO50 ABO50, 즉 복대. 요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면 돼요. 요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대립형질이 대체로 뚜렷해어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어. 그럼 멘델에서, 완두에서, 자, 완두에서 복습합니다. 완두에서 우성과 열성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완두에서 색은요, 색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고 모양은 둥근 완두가 줄임진 완두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키는 어떻습니까? 키 큰 완두가 키 작은 완두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그 다음에 꽃잎의 색은 보라색 꽃잎이 흰색 꽃잎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완두에서.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위치. 꽃 피는 위치가요. 줄기 옆에서 피는 아이가 줄기 끝에서 피는 아이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 다음 완두의 껍질색은 초록색이 노란색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리고 완두의 껍질 모양은 매끈한 게 잘록한 거에 대해서 우성이야. 그럼 이거야. 완두 껍질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우성이고 요렇게 콩이 들어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가 뭐다? 열성이란 거야. 이렇게 해서 완두 콩이 들어있는 게 우성이고 이렇게 해서 완두 콩이 들어있는 게 열성이야. 그리고 콩 껍데기 색깔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뭐합니까? 껍질 색깔은 우성입니다. 요게 있어. 그럼 우리는 주로 뭘 배웠다? 색과 모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키, 그 다음에 꽃잎 색, 요까지 나와요. 중학교 때. 그러면 생명과학 원에 가면 이거 다 합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거 다 합쳐서 시험에 나와요. 요게 완두, 멘델의 우열의 원리야. 우성과 열성.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유전해서 상염색체에 의한 우성과 열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꺼풀 모양은 쌍꺼풀이 있는 눈이에요. 쌍꺼풀이 외꺼풀에 대해서 뭐예요? 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쌍꺼풀이 있다? 그럼 나는 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조개. 이렇게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사람,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고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근깨가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직모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아, 내가 곱슬기가 있다 우성이고 곱슬기가 없는 직모는 열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마선. 자, 이마선이 이렇게 봤을 때 이마선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하고 이렇게 일자로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모양? V자 모양. V자 모양이 일자 모양. 일자 모양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수. 수는 다지증이 손발가락 수가 5개 있는 것보다 뭐예요? 우성이에요. 그러면 쌤,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있는 친구가 5개에서 10개 있는 친구에 비해서 우성이겠네요. 왜? 10개 있는 친구들보다 12개 있는 친구가 우성이에요. 우성. 자, 그 다음에 또 우성과 열성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쓴맛. 어떤 용액, 즉 PTC 용액을 혀끝에 댔는데 쓴맛을 느끼는 친구가 못 느끼는 친구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 다음 이제 깃볼을 이렇게 봐요. 깃볼의 모양이 좀 가장을 하면 부처님 기처럼 이렇게 내려온 친구가 있고, 깃볼이 이렇게 직선으로 간 친구가 있어. 자, 그럼 요게 분리형, 요게 부착형. 그럼 쌤처럼 요렇게 깃볼이 생기는 친구는 전부 다 분리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전부 다 분리형입니다. 부착형은 그냥 내려가는 친구예요. 그냥 내려가는 친구. 알겠죠? 귀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깃볼 모양이 부착형과 분리형이 있을 때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뭡니까? 우성이다. 그 다음 여러분 엄지손가락 이렇게 펴봐요. 이렇게.
쌤처럼 안 굽혀지는 사람 있어요. 쌤처럼 안 굽혀지는 친구 있어요. 이게 열성이야. 그리고 여기가 확 굽혀지는 친구들 있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쌤처럼 안 굽혀지는 사람이 확실한 열성입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이 뒤로 젖혀지는 친구가 뭐예요? 우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살짝 이렇게 펼쳐지는 친구가 있고 쌤처럼 아예 안 젖혀지는 친구가 있어요. 젖혀지는 게 우성이에요. 그렇죠? 준이가 우성이야. 걱정하지 마요. 자기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헷갈리는 친구 이거 보세요. 쌤처럼 아예 안 굽혀지면 열성입니다. 쌤하고 달리 굽혀지는 친구들 있죠? 뒤로 넘어가면 뭐예요? 우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에서 깃볼 모양 엄지손가락. 그 다음 여러분 혹시 기지 있잖아요. 기지 면봉으로 팔지 말라 했는데 기지가 이렇게 했을 때 살짝 젖어있는 기지가 마른 기지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이렇게 봤을 때 두 번째 손가락보다 세 번째 손가락이 길어야 돼요. 그 다음 발가락을 봤을 때도 엄지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조금 더 길어야 우성입니다. 알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가장 길고 점점점 작아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등등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우성과 열성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면 혀말기.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혓바닥을 말 수 있으면 우성이에요. 이렇게 말리면 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에서 한두 명 정도 혓바닥을 못 마는 친구가 있어요. 너 뭐야? 왜 그래? 왜 못 말아? 이게 아니고 그거 열성이에요. 알겠죠? 유전인자입니다. 그래서 혀말기에서 U자 모양. U자 모양이 되는 친구가 우성이고 안 되는 친구가 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주로 뭐가 나옵니까? 이 쓴맛, PTC용. PTC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느낍니다. 정상이고 못 느낍니다. 미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에서 풀고 그 다음에 이마선. 이마선이 V자 모양이다. 일자 모양이다.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깃볼 모양이 분리형이다. 부착형이다. 그 다음 혀말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U자로 가능, 불가능.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아,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인데 잘 들어요. 사람은 우성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쌍꺼풀이 있고 보조개가 있지만 주근깨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곱슬머리보다 직모이고 이마선은 일자형이 훨씬 더 이쁘고요. 손가락 발가락 수는 뭐예요? 다지증이 아니어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 PTC용에게 쓴맛은 느낄수록 좋고 깃볼은 분리형이든 부착형이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엄지손가락 휘어지든 안 휘어지든 아무 상관없고요. 혀말기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세상 살아가는 데는 뭐 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대체로 뚜렷한데 요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대리평질이 복잡한 이유가 이거야. 속상이 있어요. 속상. 그러니까 쌍꺼풀도 있고 외꺼풀도 있고 속상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리평질이 복잡한 거야. 속상. 됐죠? 그 다음 보조개가 오른쪽은 있는데 왼쪽은 없는 친구도 있어요. 양쪽 다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개가 여기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보조개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보조개도 있어요. 외국인 배우분들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그것도 보조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이 있어요. 오른쪽은 보조개가 있는데 왼쪽은 없는 경우.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 주근깨 없는 친구가 더 예쁘죠. 그쵸? 근데 주근깨가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조금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 머리카락 반곱슬 있어요. 반곱슬.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 이마형도 완전 V자도 아니고 완전 일자도 아닌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이마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은 대체로 그래도 대리평질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기에 뚜렷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가계도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십시오. 첫 번째 거 설명 들어갑니다. 봐주세요. 여기요. 봐주세요.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을 뭐로 설명한다? 가계도로 설명해요. 자, 1번 아버지, 2번 어머님이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따님을 낳았는데 따님이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대. 자, 그 다음에 2번 아버님이 열성이고 어머님이 정상인데 여기에 아드님이 정상이야. 그리고 따님도 정상이야. 근데 요 두 분이 결혼을 했어. 요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첫째 따님을 낳았고 둘째 아드님을 낳았는데 아드님이 열성이래. 셋째는 무엇입니까? 아드님인데 정상이래.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해요. 동그라미 네모는 정상. 정상이고, 자, 요 정상에 대해서 비정상이면 정상, 비정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요렇게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쓴맛을 느껴요. 쓴맛을 느끼고 이분은 미맹이래요. 미맹. 자, 쓴맛과 미맹입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이 들어갑니다. 멘델의 우열의 원리하고 조금 달라요.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의 정의는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요. 자, 갑니다. 사람의 유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상으로 보이는 부모예요.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열성의 정의가 뭐가 된다고요? 사람의 유전에서 열성의 정의. 사람의 유전에서예요. 사람의 유전에서 열성, 즉 뭐에 의한 상념색체. 사람의 유전에서 상념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열성이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뭐가 된다? 열성이 됩니다. 열성. 그쵸? 자, 멘델의 유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순종의 대립형질을 교배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면 우성,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사람의 상념색체의 유전에서 열성은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열성인 거예요. 그쵸?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열성이 됩니다. 정의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연우야, 자, 칠판 봐요. 항상 문제는 열성에서 풀어요. 그러면 쓴맛을 느끼는 게 우성이니까 대문자 T, 쓴맛을 못 느끼는 게 미맹이니까 소문자 T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열성부터 적어요. 여기다 소문자 TT. 자, 상염색체니까 항상 열성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으니까 부모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열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5번은 정확하게 몰라요. 왜요? 이 5번은 대문자 TT일 수도 있고 대문자 T, 소문자 T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친구 5번. 됐죠? 5번 정확히 몰라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으로 갔더니 3번 할아버지가 소문자 TT야. 그럼 4번 이분은 정확하게 몰라. 대문자 TT일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일 수도 있어. 정확히 몰라. 그런데 이 자녀분들은 무조건 아빠에게서 열성인 인자를 받아. 누구에게서? 아빠에게서. 그리고 엄마에게서 정상인 인자를 받아. 정상인 인자를 받아. 자, 그럼 이제 요 자녀로 가요. 요 자녀로 옵니다. 그럼 9번은 항상 엄마에게서 열성인 인자를 받고 아빠에게서 정상인 인자를 받아. 11번도 아빠에게서 정상, 엄마에게서 열성. 그럼 10번은 소문자 TT.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위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번, 5번. 2명. 그죠? 4번, 5번, 2명입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6번과 7번이 결혼했을 때 여기에서 10번이 철수라고 할게요. 철수예요. 그럼 철수 동생이 미맹일 확률은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철수 동생이 미맹일 확률 이렇게 묻습니다. 몇 %입니까? 한번 물어요. 그 다음에 철수 동생이 여자이면서 미맹일 확률.
철수 동생이 여자이면서 미맹일 확률은 몇 %입니까? 그럼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수학적, 국어적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철수 동생이 미맹일 확률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 대문자 T, 소문자 T. 어머님이 주는 건 소문자 T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만나면 정사. 이렇게 만나면 열성이야. 그럼 철수 동생이 미맹일 확률은 몇 %? 50%. 2분의 1이니까 50%. 그런데 철수 동생이 여자이면서 미맹일 확률. 그러면 여자가 태어날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그 다음 미맹이 될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AND예요. AND. 그래서 여자이면서 미맹일 확률은 21%.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아하, 3학년 때 유전이 어렵다는 이유가 이 국어적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어적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국어적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난리 납니다. 머리 쥐어뜯고. 됐죠?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요게 이제 미맹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알 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 풀어줘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를 드는 거 가지고 이해하면 문제 바로 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집안에 가계도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는 혐알기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혐알기가 불가능해요. 자, 혐알기가 가능한 걸 라지 R이라고 두고 불가능한 걸 스몰 R이라고 둔대요. 자, 그럼 양가 집안이 전부 다 혐알기가 가능해요. 혐알기가 가능하신 분들인데 여기에서 아드님이 태어났는데 혐알기가 불가능하시대. 자, 여기에서 따님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뭐 합니까? 하고 물어요. 이분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요렇게 두 분이 결혼했어요. 요렇게 두 분이 결혼해서 영희가 태어났어요. 영희가 태어났는데 혐알기가 불가능하대요. 자, 그럼 여기가 가, 나, 다, 라, 마, 다, 사,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나, 다라, 마바나 두 집안의 가계도예요. 영희가 무엇입니까? 혐알기가 불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영희는요, 우성입니까? 열성입니까? 물으면 여기가 문제 푸는 열쇠야. 봐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고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으니까 바로 혐알기가 불가능한 건 뭐다? 열성입니다. 하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갑니다. 이 아버지가 혐알기가 불명하니까 스몰 R, 스몰 R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서로상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어. 스몰 R, 스몰 R. 부모는 혐알기가 가능하지만 열성 있는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게 몰라요. 왜요? 이분은 대문자 RR일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결혼해봐야 알아요. 정확하게 몰라. 자, 그 다음에 아가 열성이야. 그럼 얘가 스몰 R, 스몰 R이니까 이 부모님이 무엇입니까? 열성 있는 자를 가지고 있는 대문자 R, 소문자 R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분이 결혼해서 딸을 낳는데 영희가 열성 있는 자를 가지고 있어. 아, 그럼 이분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가지는구나. 소문자를 가지는구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묻습니다.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혈혈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희의 동생이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영희 동생이 태어났는데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영희의 남동생이 태어나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영희의 남동생이
태어나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아까하고 똑같아. 이거는 뭐예요? and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영희의 동생이 태어나면 아버님 거, 어머님 거 그려주는 거야. 자, 아버지는 스몰 r밖에 안 줘. 아버지는 스몰 r밖에. 그럼 엄마가 라지 r, 스몰 r을 줘. 그럼 이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갔으니까 풍짝, 짝짝이니까 동생이 혐알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50%. 그다음 남동생이 태어나고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혐알기가 불가능할 확률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2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어갑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ABO식 혈액행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설명하고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리고 ABO식 혈액행 들어갈게요. 41쪽에 있는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1쪽에 1번에서 5번까지. 이거 풀어줬는데? 볼까? 이거 수업시간 다 풀어줬어요? 전체 확인하면서 다시 풀어봐요. 알겠죠? 마무리해주세요. 여기에서 모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모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무엇을 준다?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태아는 태반을 통해 모체에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줍니다.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승민이 오늘 일 있어서 뒷타임인데 근데 승민이가 없어갖고 지금 심심해서 정신이 자꾸 나가는 거죠. 응? 괜찮아. 감기 걸렸어? 가는 뭐예요? 꼬리가 있어 운동성이 있고 나는 세포질의 양분을 부정하고 있어서 크기가 큰 대신에 운동성이 없다. 이렇게 서술형 자꾸 해야 돼. 너네들이 또 바뀌어서 논술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에 알았죠? 안 해주시면 큰일 나. 이제는 버리지 말고 꼭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41쪽에 작은 네모 상자부터 한번 보세요.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형질을 유전되는 걸 조사하는 거. 바로 뭐다? 가계도 조사예요. 그래서 가계도 조사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쌍둥이입니다. 유전이 정보가 똑같을 때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유전 정보하고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이 미치는 거. 그래서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연구가 활발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정 형질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례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통계적으로 조사해 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오늘날 빼박의 자료죠.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그래서 염색체 5번 염색체가 일부 손실되면 아가야가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고양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21번 염색체가 2개가 아니고 3개가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염색체 수의 이상과 모양에 따라서 유전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 분석, 빼박인 DNA 분석. 그래서 염색체와 DNA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상대해 주시고요. 1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채점해 주시면 돼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대립형질이 뭐예요?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예요? 쌍꺼풀도 아주 크고 진하게 있는 아이, 작고 약하게 있는 아이, 속상이 진하게 있는 아이, 속상이 약하게 있는 아이, 외꺼풀인 아이 다 달라요. 알겠죠? 조금씩. 그 다음 교배 실험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사람은 이미 교배하면 탈부림 나요. 큰일 나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2번 일란성 쌍둥이. 유전 정보가 동일해. 성별도 동일해. 생김새도 동일해. 자,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2세포기에 둘로 나누어진 거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으면 성별은 항상 같다? 맞아요. 그럼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형질의 차이는 유전과 환경. 자, 형질의 차이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얘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디귿은 이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럼 얘들은 뭐다? 일란성 쌍둥이. 그래서 기억 니은은 1란성 쌍둥이고 디귿은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누가 된다? 기니가 답이 돼요. 기니가. 그 다음 3번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맞아요. 모든 생식세포는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아니요. 대립형질이 대체로 뚜렷해요. 그러면 대체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해야 돼요. 구분된다. 그 다음 혐알기와 깃볼 모양은 이 형질,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들어갑니다. 5.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요. 연습했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아버지, 나. 어머니, 나.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상으로 보이는데 자녀분이 뭐예요?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유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났네? 그러면 혐알기가 불가능한 게 뭐다? 열성이에요. 열성. 왜?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서 이 자손이 가지는 형질이 열성이래. 그럼 혐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대문자 T와 소문자 T로 나타내래요. 그럼 소문자 TT라. 얘가 소문자 TT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았어.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혐알기가 가능하지만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은 대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4번에 1번 문제 갑니다. 혐알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중에서 우성은 혐알기 가능한 것이 우성이에요. 가능한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성의 대립 유전자 대문자 T, 열성의 대립 유전자 소문자 T라고 할 때 가나다의 유전자 형을 써주세요. 그럼 이제 나와서 가는 대소, 나도 대소, 다는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왔습니까? 소소. 요렇게 해주시면 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몇 번이니까? 5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깃볼 모양의 유전 가계도예요. 깃볼 모양. 자, 그럼 이제 깃볼 모양에 대해서 유전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보면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 자, 아버님을 가라고 이렇게 뒀네요. 그 다음 이제 자녀분이 태어나요. 자녀분이 태어났는데 딸, 아들 쭉 태어났어요. 4명의 자녀분을 낳았어요.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출산율이 나오면은 미래가 밝을 건데 이럴 일은 없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파란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파란색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 그래서 자녀분이 파란색인 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금을 쳐준 게 부착형이라고 보시고 B금을 쳐주지 않은 게 분리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났네요. 그럼 이게 뭐야? 열성이야, 열성. 그럼 누가 열성이다? 부착형. 부착형이 열성이다. 그럼 부착형을 뭐라고 쓰라고요? 스몰 a라고 쓰래요. 스몰 aa. 자, 그럼 얘가 스몰 a인 이유는 엄마, 아빠가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이지만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분도 열성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열성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분이 하나 줬을 거야. 그럼 요거 하나는 누가 줬다? 아버지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가계도를 끝내요. 그럼 이제 5번에 1번으로 갑니다. 우성 대립 유전자를 대문자 A, 열성 대립 유전자를 소문자 A라고 할 때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이제 5번에 1번. 가는 뭐예요? 대문자, 소문자. 나는 뭐예요? 소문자. 요렇게 써주시면 5번에 1번 답이 끝나요. 2번.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야? 1명, 2명이죠. 왜요? 이 두 분은 대문자 A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대문자, 소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분은 몇 명이다? 2명입니다. 2번. 2명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형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우성,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면 그 자손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열성이다 하고 여러분이 뭐 해주시면 됩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분간 쉬는 시간 드리고요. 요거 ABO식 복대립 유전하고 반성 유전에 대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상형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ABO식 혈액형입니다. ABO식.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 혈액형에서 ABO식 혈액형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ABO식 혈액형은 우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하고 나와요. 우열의 관계는 A하고 B는 대등한 관계이고 A하고 B는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대등한 관계이고 O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우성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갑니다. 혈액형의 종류는 딱 4종류밖에 없어요. A형, B형, AB형, O형. 자, 혈액형의 종류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표현형이야. A형, B형, AB형, O형. 혈액형의 종류가 바로 뭐다? 표현형입니다. 표현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고 보면 4가지. 4가지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혈액형의 종류. A형 아니면 B형, B형 아니면 AB형, AB형 아니면 O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혈액형의 종류를 갖다가 뭐로 나타낸다? 유전자 기호로 나타내요. 유전자 기호로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유전자형입니다. 자,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면 A형은요, 순종의 A형이 있어요. AA. 순종의 A형이 있고 잡종의 A형이 있어요. AO. 잡종. B형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BB가 있고요. 잡종의 BO가 있어요. 그럼 AB형은요, AB. 잡종밖에 없어요. O형은요, OO.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혈액형의 종류는 전 세계, 즉 혈액형, 표현형은 4가지지만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유전자형은 6가지가 있어요. 요거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나와요. 혈액형의 종류는 A, B, ABO 4가지지만 유전자형은 순종의 AA와 잡종의 AO, 순종의 BB와 잡종의 BO, 잡종의 AB, 순종의 OO. 그래서 순종, 보세요. 순종 대 잡종은 유전자형이 몇 대 몇이다? 1대 1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형에서 순종 대 잡종은 몇 대 몇이다? 순종 대 잡종은 항상 1대 1이 나와요. 멘델의 분리의 법칙,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상식적으로 설명 들어가요. A형, B형, AB형, O형이 있어요. 자, 여기 AB형이 있어요. 요거는 들어요. 상식적으로. 여기에는 O형이 있고요. 여기에는 A형이 있고 여기에는 B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생명과학 1에서 배워요. 항원,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O형은 항원이 없어.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원인물질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O형인 친구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를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O형인 친구 손 들어봐요. 다온이, 효인이, 건재, 준이, 한준이. 자, 친하게 지내요. 이 친구들은 내가 사고 났을 때 그냥 내 피가 모자라면 이 친구들 발등에 꽂아서 받으면 돼요. 고마운 친구예요. O형인 친구들. 자, 그 다음 AB형인 친구. AB형인 친구. 우리 반에 한 명도 없어? 없네. 자, AB형이 전 세계에서 축복받은 혈액형이에요. AB형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발등에 꽂아서 피 받으면 돼요. AB형이 교통사고 나서 피 모자라서 죽을 확률은 제로예요. 옆에 사람만 있으면 돼요. AB형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혈은 아니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알겠죠? 자, 그러면 O형인 친구는 모든 사람에게 혈액을 줄 수 있고 AB형인 사람은 모든 피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형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신에 누구한테만 받을 수 있다? O형은.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O형한테만.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AB형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서 유일하게 누구한테밖에 안 준다? 얘는 AB밖에 안 줘. AB형한테만 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못 줘. 자, 그 다음에 A형은요, 어떻습니까? A형은 O형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 누구로부터 받아요? A형으로부터 받고, A형하고 줄 수 있어요. A형. 그래서 A형하고 주고받으면서 AB형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럼 AB형끼리 주고받고, AB형은 AB형밖에 못 줘요. B형은 O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서 B형하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피가 가장 귀한 사람이 이거예요. RH 마이너스. 자, RH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 지구상의 가장 귀한 혈액형이 RH 마이너스 O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관리합니다. 혈액형. RH 마이너스 O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를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RH 마이너스 O형은 오로지 RH 마이너스 O형한테밖에 못 받아요. RH 플러스 O형한테 받아도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RH 플러스는 RH 플러스 AB형. 자, RH 플러스 AB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을 뺀 모든 인간으로부터 피 다 받아도 돼요. 됐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혈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뭘 배우는가 하면 항원, 항체라고 해서 배워요. 얘는 항원이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얘는 항체가 없어서 모든 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들어봤는 거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생명과학 1에 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필요한 거 보러 가요. 여기에서 혈액형. 자, 혈액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방 가계도로 갑니다.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어. 자, 아버님이 A형이야. 어머님이 B형이야.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분을 낳았어. 자녀분을 낳았는데 아드님, 따님을 낳았어.
따님. 그런데 아들, 첫째 아드님이 A형이야. 둘째 아드님이 B형이야. 셋째 아드님이 AB형이야. 근데 넷째 따님이 O형이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워. 나 A형, 당신 B형, A형, B형, AB형. 얘는 뭐야? 그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전에는 무식하게 싸웠는데 요즘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아빠, 엄마의 유전자형이 A, O, B, O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O의 A형이고 얘는 B, O의 B형이고 얘는 A, B의 AB형이고 얘는 O, O의 O형이야. 그래서 이 따님, 귀한 따님인데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안 같으니까 주워온 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딸이 맞습니다. 그래서 DNA 붙여가면 100% 생물학적 부모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A형과 B형이 결혼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집안은 싸워야 돼요. 아버지가 A형, 어머님이 O형. 그럼 이 두 분이 결혼했을 때, 낳는 자녀분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이 두 분이 결혼했을 때 자녀가 가질 수 없는 혈액형. 자, 이렇게 AB형과 O형이 결혼했을 때 자녀분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혈액형은 부모와 똑같은 혈액형은 못 가져요. 맞죠? 왜요? 항상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잖아. 그치? 이해됐어?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아버지는 뭘 줄 수 있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A, B를 줄 수 있어. 어머님은 뭐밖에 못 줘? O밖에 못 줘. 그럼 이분의 자녀분은 A, O, B, O밖에 안 태어나. 그럼 이분의 자녀분은 A형 아니면 B형만 태어나. 그러면 AB형인 아버지와 O형인 어머님이 결혼했을 때 자녀가 가질 수 없는 혈액형은 부모와 똑같은 혈액형은 절대로 못 가져요.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와요. 쉬워서. 그래서 자녀가 가질 수 없는 건 AB형과 O형. 부모의 혈액형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이 자녀들의 혈액형은 뭐예요? A형 아니면 B형만 태어나야 돼요. A형 아니면 B형. 그리고 AO, BO, BO.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형과 O형 못 태어나요. 그런데 A형과 B형인 부모가 결혼해서 네 가지 혈액형이 다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의 유전자형이 A, O, B, O면 네 가지 유전자형이 모두 혈액형이 태어날 수 있고 AB형과 O형인 부모님은 절대로 자녀분이 AB형과 O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있어요? 요게 바로 혈액형의 유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바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ABO식 혈액형에 대한 문제로 43쪽에 6번하고 7번하고 한번 해보세요. 6번하고 7번이요? 예, 6번, 7번. 43쪽에 6, 7. 자, 그럼 확인할게요. 작은 네모 상자 먼저 해주세요. 작은 네모 상자에 요거 빈칸 채워주시면 돼요. A형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순종의 AA와 잡종의 AO. 그다음 B형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순종의 BB와 잡종의 BO. 그다음 AB형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AB라는 잡종. 그다음 O형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OO라는 순종. 그래서 순종 3개, 잡종 3개. 유전자형은 순종 대 잡종이 1대1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가서 채점해 주세요.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에 구했습니다. 표현형은 몇 가지? 4가지.
이거 엄청 많이 틀려요. 표현형이 A형, B형, AB형, O형 겉으로 드러나는 혈액형이에요. 그래서 표현형은 4가지로 고쳐주시고 X. 그 다음 B형의 유전자형은 2종류다. B형의 유전자형은 순종의 B형과 잡종의 B형. 유전자형은 2가지이다. O. 그 다음 3번째 두 쌍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요. 뭐예요? 한 쌍. A, A, 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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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한 쌍. 한 쌍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두 쌍이 아니고 뭐? 한 쌍. 그 다음 대립 유전자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A와 B는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대등한 관계. 그래서 A와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가라는 분이 있어요. 가라는 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분이 있어요. 나라는 분은 어머님인데 B형이래. B형이래. 이 두 분이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자녀분을 낳습니다. 첫 번째 따님 A형이래. 두 번째 아드님 B형이래. 세 번째 따님 O형이래. O형. 그 다음 네 번째 아드님 물음표 달.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B에 나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혈액형과 유전자형을 써달래. 그럼 자녀분이 B형이 나왔어. B형 나왔네? 그럼 A형이 나왔어. 그럼 여분은 뭐 해야 돼? A형. 또는 AB형일 수도 있는데 AB형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O형인 자녀가 나왔어. 그럼 이분의 유혈형은 BOAO여야 돼. 그래서 이분은 뭐다? A형. 그리고 이 나의 유전자형은 BO야. BO. 자, 그러면 가는 AO, 나는 BO, 가는 A형, 나는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혈액형과 유전자형을 쓰세요 했으니까 7번에 가는 무슨 형이면서 A형이면서 유전자형은 뭐다? AO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7번에 2번 나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하고 나왔어요. 나의 유전자형은 BO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그럼 여러분이 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버지가 주는 거 AO, 어머님이 주는 거 BO. 그럼 이렇게 만나면 AB, 이렇게 만나면 AO, 이렇게 만나면 BO, 이렇게 만나면 OO. 그럼 다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4분의 1의 확률이니까 4개 다 적어주시면 되죠. AO, BO, 그 다음 AB, OO. 혈액형인데 A형으로 써요. 아니요. 유전자형 이렇게 쓰고 이제 혈액형 쓸 거예요. 자, 요렇게 써놓고 혈액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립 관계에서 A는 O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얘는 A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BO는 O가 B하고 비교했을 때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B형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 A하고 B는 대등한 관계니까 AB형이라고 써주면 되고 OO는 그대로 O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형으로 적었을 때는 위에처럼 나타내고 표현형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몇 쪽으로 가주시는가 하면요. 46쪽 먼저 펴봐요. 46쪽에 1번, 3번. 1번, 3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9번. 1, 3, 8, 9 요렇게 4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3번은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8번, 9번은 세트 문제야. 8번, 9번은 세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8, 9 그 다음 시간이 되는 친구는 옆에 혈액형 문제 나오는 12번에서 14번 나오는 것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1번, 3번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고 8번, 9번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12번, 14번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이니까 칠판 지울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한번 먼저 채점해봐요. 46쪽에 1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고 옳지 않은가. 한 세대가 짧다가 아니고 한 세대가 길다죠. 한 세대가 짧은 건 누구? 완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손의 수가 적고 대립병질이 복잡하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번.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할 때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유리한 것은 바로 쌍둥이 연구가 되죠. 자, 환경의 영향만 받는 것, 즉 유전자는 동일해요. 유전자 동일하고 성별도 동일하면서 무엇의 영향을 받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걸 알아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연구예요.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와 환경. 유전자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아보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란성.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하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7쪽에 8번과 9번을 한번 볼게요. 자, 8, 9번 보시면 아버님이 있고 어머님이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색깔되어 있는 미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분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녀분이 태어났는데 아드님이 태어나서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따님하고 아드님이 태어났는데 이 아드님이 또 열성, B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따님이 태어났는데 B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 이 여자분이 남성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분이 태어납니다. 자녀분이 태어났는데 둘 다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는 자녀분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따님 요렇게 있는데 이분을 가라고 두고 이분을 나라고 두고 이분이 다, 그 다음에 이분이 라, 그 다음에 이분이 마, 이분이 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맹이에요. 색칠되어 있는 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미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성을 대문자 T, 열성을 소문자 T라고 하면 정의 갑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거야.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태어나면 열성이야. 아,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태어나면 열성이니까 열성은 미맹이야. 스몰 tT. 그럼 스몰 tT는 부모가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정상이야. 정상. 그럼 얘는 정확하게 몰라. 얘는 정확하게 몰라. 대문자 TT일 수도 있고 대문자 소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얘 열성이야. 얘 열성이야. 그럼 열성 하나는 엄마가 줬으면 열성 나머지 하나는 아빠가 줬어. 그래서 이 아빠의 유전자형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분은 현재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녀분들은 엄마가 열성인 인자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이분은요. 엄마가 열성인 인자를 줘요. 그리고 아빠가 정상인 인자를 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8번 봅니다. 1번. 미맹은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왜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녀에게 나타나서 열성으로 유전됩니다. 맞아요. 미맹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스몰 tT입니다. 맞고요. 소문자. 그 다음 가와 다의 유전자형은 가와 다의 유전자형은 대소. 맞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가로부터 대문자 T를 물려받았죠. 왜요? 일부러 노란색이 났어. 아, 나의 노란색은 누구한테서 받았다? 가에서. 그럼 나의 열성인 인자 누구한테 받은 거야? 어머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대문자 T로 고쳐주시고 틀린 거 몇 번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바 중에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라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라바라고 해주시면 답이 돼요. 그래서 8번의 답 4, 9번의 답 라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2번에서 14번으로 가서 볼게요. ABO식 혈액형. 자, 요 집안과 이 집안이 있어요. 두 집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이 집안의 아버지는 A형이래. 그리고 이 집안의 아버지는 B형이래. 이 집안의 어머님은 A형이래. A형. 그러면서 이분이 강, 이분이 나.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두 분이 결혼해서 자녀분을 낳았는데 따님이 O형이래. 따님이 O형이고 아드님이 B형이래. B형. 자, 이 집안의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낳았는데 따님이 O형이래. 그리고 아드님은 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B형인 누가 태어났다? 준서가 태어났다. B형인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혈액형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준서의 유전자형은 아빠가 B, 엄마가 O를 줬으니까 BO야. BO. 그 다음 이분이 O가 태어났네? 그럼 얘는 AO여야 되고 여기에 B형인 아들이 태어나려면 엄마가 뭐 해야 된다? B형이면서 유전자형은 BO여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유전자형은 BO. 자, 그 다음 O형인 따님이 태어나려면 이 아버님 BO여야 되고 이 어머님 AO여야 돼. AO. 그래야지만 무엇이 태어납니까? O형인 따님이 태어납니다. 그럼 OO.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가게도 색깔 쭉 해놨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 보러 갑니다. 12번에 가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가의 혈액형 B형 맞아요. 나의 유전자형은 AO입니다. 맞아요. 준서의 동생이 O형일 확률. 자, 준서의 동생이 O형일 확률 갑니다. 그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혈액형 적어요. 아버지는 BO를 줄 수 있어요. 어머님은 뭐밖에 안 줘요? O밖에 안 줘요. O밖에. 그럼 이렇게 만나면 B형, 이렇게 만나면 O형이니까 O형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몇 퍼센트? 50%라고 꽂혀주세요. 50%. 준서의 동생이 O형이 태어날 확률은 50%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ABO식 혈액형에서 다, 나, 이렇게 있을 때 다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다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염색체가 대등한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B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요? B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라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모두 쓰래요. 아하. 그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게 BO. 어머님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AO. 그럼 이렇게 만나면 AB형. 이렇게 만나면 BO. 이렇게 만나면 AO. 이렇게 만나면 OO니까 답은 라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AB형 가질 확률 2분의 1. 아니 4분의 1. B형 가질 확률 4분의 1. A형 가질 확률 4분의 1. O형 가질 확률 4분의 1. 그래서 AB형, A형, B형, O형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되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혈액형까지 전부 다 여러분하고 한번 복습했습니다. 숙제. 오늘 시험 문제 풀 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서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사람의 유전에서 뭐에 의한 유전입니까? 하고 나와요. 맨 마지막이 성염색체야. 자, 그럼 성염색체는 딸랑 두 개밖에 없어. 남자는 X, Y, 여자는 X, X. 그리고 성의 결정권은 누가 가진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성염색체. 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럼 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서도 성염색체 무엇에 의한 유전? X. 자,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을 갖다가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반성유전.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거나 가끔 가다 브리프에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성염색체 Y에 의한 유전은 남자에게만 일어나요. 왜? 아들에게만 있어요. 성염색체 Y는 여자는 없어요. 성염색체 Y에 의한 유전은 한쪽 성에만 일어납니다. 특히 남자에게. 그래서 한성 유전이라고 해요.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유전, 한성 유전. 누구에게만? 남자. 수컷만 일어나요. 수컷에게만 일어나요. 그래서 Y 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이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그림 같은 거 보면 여기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요 부분에서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털이 안 나오는데 남자는 40대 이상, 60대 되면 여기서부터 털이 자라나서 할아버지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털 자라요. 이게 Y 염색체에서 남성에게만 유전되는 깃속들, 과다점. 깃속들이 과다하게 막 자라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는 없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면 보고 한번 나오면 그냥 들어둬요. 우리는 반성 유전만 배울 거예요. 뭐에 의한 유전? 성염색체 X.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 반성 유전입니다. 자, 그럼 요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은 첫 번째, 남녀의 출현 빈도. 마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에게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여자는 XX야. 남자는 XY야. 그래서 남자가 단순합니다. 성염색체 X에 의한 유전인 반성 유전은 남자는 무엇입니까 하면 XY예요. 그럼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X 염색체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X-Y가 되면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반성 유전의 대표적인 생명 또는 혈우병. 생명도 되고 혈우병도 돼요. 주로 생명이 많이 나와요. 혈우병. 자, 그래서 남자는 몇 퍼센트다? 2분의 1, 50%. 남자는 단순해요. 정상 아니면 생명이에요. 남자들이 거짓말할 일은 없어요. 반성 유전. 됐죠? 성염색체 X에 의해서 유전되는 반성 유전은 남자는 정상 아니면 반성 유전을 나타내는 생명이나 혈우병을 가지니까 나타날 확률이 50%야.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자는 성염색체가 두 개, XX. 오리지널 순종의 정상이야. 그 다음에 여자는 XX-가 있어. XX-. 자,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는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겉으로 봤을 때는 뭐로 보인다? 정상으로 보여요. 정상으로 보여요. 그 다음 여자는 X-. 이렇게 두 개일 때만 유전 성질이 나타나는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두 개일 때만 생명이 돼요. 여자는 혈우병이 태어나지 않고 유산돼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성에게 나타날 확률은요, 얼마입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3%. 약 33. 33 이렇게 쭉쭉 나가요. 33%.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출현 빈도가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정상으로 보이지만 열성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그래서 남자는 보인자가 없어. 여자만 정상으로 보이지만 생명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누가 있다? 보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다르면서 무엇입니까? 반성 유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남자보다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반성 유전은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 X에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 X가 뭐라면? 정상이라면 무엇? X-가 무엇이 돼요? 열성.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열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열성.
무엇을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X-가 열성이면서 얘가 무엇이다? 생명 유전자 또는 혈육종 유전자. 유전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설명하러 갑니다. 생명하고 혈육종하고 있는데 생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눈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있는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에 따라 똑같은 색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색상의 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정목생명이 가장 많아요. 정목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 못하는 적청생명이 있어요. 적청. 그 다음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청록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거고, 얘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 못하는 거고, 얘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록생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정록생명이 있는 친구는요, 신호등 앞에 서서 혼자 있으면 못 건너가요. 절대 못 건너가요.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신호등 옆에 있는 벨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건너가면 같이 건너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생명이래요. 어머님이 생명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따님하고 아드님이 태어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인 아버지와 생명인 어머니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엄마가 생명이야. X-야. 그러면 아드님은 100% 생명이에요. 왜요? 아들의 X염색체는 엄마가 주기 때문에. 엄마 잘못이에요. 아들이 생명인 이유는 엄마 잘못이야. 자, 정상인 아버지와 생명인 어머님이 결혼을 하면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아들은 100% 생명이야. 왜요? 아들의 X염색체. 아들의 X염색체는 누가 주기 때문에? 어머님에게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에요. 그럼 이 따님은 아빠가 정상인 유전인자를 주고 엄마가 생명인 유전인자를 주니까 어머니가 생명이야. 아버지가 정상인데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고 그 다음에 딸은 100% 보인자예요. 딸은 100% 뭐다? 보인자. 정상으로 보이지만 보인자랑 그 일반 사람이랑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결혼해서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은 여자예요. 아, 그럼 그냥 본인 자체 본인은 정상이에요. 본인은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딸은 100% 보인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어머님이 정상이에요. 자, 아버지가 생명이고 아버지가 생명이면 어머님이 정상이야. 정상. 어머님이 정상으로 보여. 자, 그런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어. 따님이 태어나고 아드님이 태어나고 아드님이 태어났어. 그런데 따님도 생명이 하나 있고 아드님도 생명이 하나 있네? 이렇게 태어났어. 오.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님이 정상입니다. 어머님이 정상인데 자녀분이 정상인 딸, 정상인 아들, 생명인 딸,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네? 얼라리요. 아버지는 생명이야. 그럼 아버지는 거짓말 안 해요. X-Y야. 근데 어머님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누가 태어났어? 생명인 딸이야. 그럼 아버지가 X-를 줘. 그 다음 이 딸이 생명이 되려면 어머님이 X-를 줘야 돼. 그래서 이 어머님은
정상으로 보이지만 생명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누구다? 보인자예요. 보인자. 됐죠? 보인자. 그러면 이 딸은요, 엄마가 정상인 유전인자를 주고 아빠에게서 생명인 유전인자를 받아요. 아빠에게서. 이 아드님은 엄마가 정상, 아빠가 정상. 그 다음에 이 아드님은 엄마가 생명인 유전자를 줘요. X 다시 Y.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님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누가 태어났다? 딸이 생명이 태어나고 아들이 생명이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경우 어머님은 100% 뭐다? 보인자. 어머님은 100% 보인자. 그래서 딸이 생명이 안 태어나도 돼. 아들만 생명이 태어나도 뭐예요? 엄마가 100% 보인자라는 거. 그죠? 그런데 딸 생명과 아들 생명이 태어나서 그럼 확실하게 어머님은 뭐다? 100% 보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부가 결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보인자 딸, 생명인 딸, 정상인 아들, 생명인 아들 다양하게 4명이 태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버지가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님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라는 이 말 때문에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뭐예요? 100% 무엇이 됩니까? 보인자예요. 정상으로 보여요. 자, 정상으로 보이지만 딸은 100% 보인자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생명인 유전자를 따님에게 주기 때문에. 요것만 잘 따져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요게 무엇입니까? 반성유전이에요. 그럼 이것만 나오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항상 시험 문제는 ABOC 혈액형과 반성유전이 섞여서 같이 나와요. 그럼 따로 나오는 거에서 일단 중요한 거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야. 아버지가 정상일 때. 그럼 아버지 엄마가 다 생명이면 온 집안이 생명이고요. 그건 따질 필요 없고 아버지가 정상인데 어머님이 생명이면 아들은 100% 생명이고 딸은 100% 보인자예요.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님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딸이나 아들이 생명이 태어나면 어머님은 100% 보인자라는 거. 그리고 딸은요 정상으로 보이는 딸이지만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항상 보인자라는 거. 아버지에게서 열성인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43쪽에 남아있는 문제 8, 9, 10 풀어주세요. 얼마 주지? 다녀오세요. 그럼 배탈 났어? 얼른 갔다 와.
자, 그럼 개념 한번 볼게요. 작은 네모 상자.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 현상을 뭐라고 했는데요? 반성유전이라고 했습니다. 반성유전. 그 다음 정록생명.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 못하는 정록생명 유전자는 성염색체 어디에 있다? X에 있습니다. 성염색체 X에 있고 정록생명 대림 유전자는 정상 대림 유전자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다? 열성. 생명인 유전자를 가지는 아이는 열성이 됩니다. 열성. 자, 요렇게 되어지면서 나와줍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8번.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의 OX예요. 정록생명은 반성유전입니다. O. 그 다음 정록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생명유전자는 열성입니다. O.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아니요. 남자가 2분의 1, 여자가 3분의 1. 그럼 누가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나타나요. 2분의 1, 3분의 1. 그래서 50%, 33%. 그 다음 남자는 보인자가 없어요. 여자가 누가 있다? 보인자가 있어요. 여자. 그래서 남자는 보인자가 없고 여자가 보인자가 있기 때문에 X. 자, 그 다음 이제 9번. 정상인 아버지와 보인자인 어머님이 결혼을 해요. 정상인 아버지와 보인자인 어머님이 결혼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요? 하고 묻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의 종류는 수학의 분배법칙 아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돼요. 자, 그럼 따님은요? 정상인 따님, 보인자인 따님. 자, 그 다음 이제 요렇게 만나면 돼요. 요렇게 만나면 정상인 아드님, 생명인 아드님. 그래서 생명은 한 분만 나와요. 생명 한 분. 한 분만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만나는가 하면 생명인 아버지하고 보인자인 어머니. 생명인 아버지와 보인자인 어머님이 만난다. 그럼 이제 수학의 분배법칙 그대로 가요. 요렇게 요렇게 가요. 그럼 첫 번째 보인자 딸, 두 번째 생명인 딸, 세 번째 정상인 아들, 마지막 생명인 아들. 그래서 이분은 생명이 2명 들어가요. 2명. 자, 마지막 생명 천지예요. 아버지 생명이고 어머님 생명이에요. 그럼 이 집안은 따질 거 없어요. 생명인 따님, 생명인 따님, 생명인 아드님, 생명인 아드님. 전부 다 생명이에요. 다 생명이에요. 됐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써주세요 했으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뭐해요? 2번만 쓰면 돼요. 똑같으니까 이거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2번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만 4개 다 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0번 갑니다. 10번 보시면 아버님 있고요. 어머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이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대요. 어머님은 정상으로 보이신대요. 자, 근데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자녀분을 낳았어요. 자녀분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드님 정상이야. 정상인 아드님이 태어났고 두 번째 따님이 생명이래요. 따님이 생명이래요. 세 번째 따님 정상이래요. 네 번째 따님 정상이래요. 딸 하나만 생명이 태어난 거야. 딸 하나만 생명이 태어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버님이 생명이니까 아버님은 X 다시 Y일 거야. 자, 그럼 이 아드님은 정상이니까 그냥 X, Y야. 이 따님이 생명이니 X 다시 하나는 아빠가 줬어. 그러면 정상으로 보이는 이 어머님이 뭐여야 된다? 생명인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보인자야. 그래야 아버지가 생명인 유전자를 하나 주고 어머님이 생명인 유전자를 하나 줘서 따님은 뭐예요? 생명이 된 거야. 그 다음 나머지 따님들을 엄마가 정상인 X를 줘요. 엄마가 정상인 X를 주고 아버님이 생명인 유전자를 줘요. 그래서 나머지 따님들은 100% 보인자고 이 딸은 100% 생명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엄마가 보인자였기 때문에. 자, 그럼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쓰세요 했으니까 아버지는 생명이니까 X-Y라고 쓰면 되고 어머님은 보인자니까 X-X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족들 중에서 생명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자, 생명인 유전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얘 빼면 돼요.
이 아들 하나 빼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명. 그래서 몇 명이 생명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5명. 하나, 둘, 셋, 넷, 5. 저 아들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혈액형하고 생명하고 동시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그럼 48쪽 한번 가봐요. 자, 48쪽에 쉬운 16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쉬운 16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16, 19, 2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쉬운 문제 16번 먼저 한번 해봐요. 자, 그럼 갈게요. 가하고 나하고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가는 엄마가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이야.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상이고요. 왜요? 엄마가 X 유전자를 주니까. 그럼 아버지가 생명이야. X 다시 Y야. 아버지가 생명이고 어머님은 정확하게 몰라. 어머님 정확하게 몰라. 정상인지 보인자인지. 그럼 이 따님은 어머님이 정상을 주고 아버지가 생명의 인자를 줘요. 자, 그럼 이 자녀 아드님이야. 아드님이 생명일 확률은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표 그려요. 표 그립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 X 다시 Y. 어머님이 줄 수 있는 거 X, X 다시. 자, 아드님을 물어. 이렇게 만나면 X, Y 정상이고 이렇게 만나면 X 다시 Y야. 그럼 문제에서 딸 할 필요 없어. 아들이야. 아들이 생명일 확률 2분의 1. 아들이 생명일 확률 2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 50. 그래서 답은 50%가 답입니다. 그죠? 태어난 게 아들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 문제의 네모라고 그려졌기 때문에 가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생명일 확률. 그런데 문제에서 아들이면서 정록생명일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미 아들이 태어났다고 내부 상자 그려져 있으니까 50%가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으로 가셔서 18번 한번, 19번. 19번 볼게요. 보시면 AB형인 아버지와 AB형.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B형인 어머님이 있어. B형인 어머님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정록생명이래. 어머님이 정록생명이래. 그 다음에 A형인 아버님이 있어. A형인 아버님이 있는데 이 A형인 아버님이 정록생명이에요. 항상 혈액형하고 정록생명하고 같이 나와요. 시험 문제는. 그래야 많이 틀리니까. 그리고 이 어머님은 O형, B형이고 AB형이고. 자, 그럼 이 AB형과 B형이 결혼하셔서 A형이라는 아드님이 태어났는데 뭐래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리고 요 A형과 O형인 부모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 O형인 따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뭐 한 거예요? 결혼하신 거예요. 결혼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간대요. 요렇게 간대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을 가와 나라고 동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먼저 해야 되는데 혈액형 정리부터 해야 돼요. 자, 갑니다. 유전자형. 이분은 그냥 AB야. 자, 그런데 이분이 A형이 나왔다는 건 이분의 유전자형이 BO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렇게만 나면 AO가 돼. AO. 자, 이분이 O형인 따님이 태어났는데 OO야. 그럼 이분은 OO고 이분은 AO야. 그래야 O형인 따님이 태어나. 그럼 이제 집안의 혈액형 유전자형 끝났어. 끝났고, 자, 이분이 생명입니다. X-, X-. 그리고 X-Y야. 그럼 엄마가 생명인 유전자 쪽, 아빠는 정상이야. 그럼 이 아버님이 생명이니까 X-Y야. 이 어머님은 정확하게 몰라. 그럼 이 따님은 엄마에게서 정상인 걸 받고 아빠에게서 생명인 유전자를 받은 뭐다? 오인자라는 거야. 이 따님은 뭐다? 오인자라는 거야. 오인자와 생명인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자,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O형이면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몇 %입니까? 자, 그럼 이제 혈액형부터 먼저 따집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 무엇이다? AO. 그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거 먼저 적어줍니다. AO. 어머님이 줄 수 있는 거 O. 그럼 AO하고 OO니까 O형이 태어날 확률 2분의 1. 2분의 1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그럼 이제 염색체 또 가요. 두 번 그려야 돼요. 얘는 두 번. 아빠 X-Y. 엄마 X. 그럼 아들은 정상 아니면 생명이에요. 자, 정상 아니면 생명이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 그럼 정록생명인 아들일 확률은 아들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 아들이 정록생명인 확률이 또 얼마야? 2분의 1. AND예요. 그래서 확률은 얼마다? 8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전병에 가게 돼야, 그럼 잘 봐요. 가와 나 사이. 보세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게서 유전병인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 그럼 유전병인 딸에다가 스몰 AA라고 적어줘요. 그럼 가는 대문자 A, 소문자 A. 나도 대문자 A, 소문자 A. 그 다음 아드님이 열성의 소문자 AA. 그럼 그 아드님의 어머님 소문자 AA. 그 아버님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유전병은 가와 나를 비교하면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유전병은 유전자 X가 아니고 상염색체. 남녀의 출현빈도가 똑같은 상염색체. 얘는 성염색체가 아니고 상염색체. 그 다음 가는 유전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니까. 그리고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보세요. 대소예요. 그럼 각각 분리돼요. 대소. 각각 분리돼요. 대소. 그럼 대소, 소소야. 정상일 확률은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75%. 맞죠? 그래서 답은 그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숙제는요. 어디까지입니까? 하면 단원평가 끝까지 다 해보시는 겁니다. 54쪽까지. 자, 그리고 오늘 5단원 모평은 오픈북입니다. 오픈북으로 시험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